예, 마지막입니다. 10주차 두 번째.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CRM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객 관계 관리 책을 제가 교수 중에 아마 제일 빨리 썼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객 관계 관리가 시작이 된 때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제가 기업체들, 현대백화점, CJ홈쇼핑, 전자랜드, 풀무원 이런 데 자문교수 하면서 느낀 걸 가지고 CRM을 썼고, 그 책에도 많이 집어넣었고요. 그 고객 관계 관리의 내용들을 이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겁니다. 고객 가치. 고객 가치는 뭐냐? 장기적으로 우리의 고객이 되는 사람이 가치는 없다. 고객 만족은 얘기됐죠. 기대 대비. 충성도는 우리를 계속 우리 업체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죠. 거꾸로 그래서 고객부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기업체 제가 자문한 가면 거기는 고객의 얼굴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고객이 중요하다. 고객 관계 관리 여기 지금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하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도 안 내고 하는데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압축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설명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기 단골 고객이 중요하다며 적으십시오. 장기적으로 단골 고객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단기나 뜨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단골 고객. 그럼 단골 고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장기를 해요? 그게 고객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지각된 고객까지 고객이 이제 총 고객까지 해서 총 고객 비용을 빼는데 장기적으로 되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데 세일 때만 확 물건 줬더니 체리피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막 가져가면 그 사람 이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험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10년 장기 고객이죠. 그래서 고객이 장기적으로 장기 높은 고객 가치를 전달해서 계속 충성하는 거. 볼보가 이제 가치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밸류 프로포지션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고 있습니다를 가르쳐 주고 그 고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 고객에게 밸류 프로포지션 한계 그것이 지속이 되지 않고 금방만 변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대를 높여서 이와 오랫동안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일반 공중파 TV를 하다가 그다음 케이블 TV를 하다 위성 TV를 하다가 점점 해서 인터넷 TV를 하다가 점점 해서 뭐 앞으로는 이제 TV가 그냥 저절로 되는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간이 좀 흐르면 TV 방송을 좀 강화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고객 만족 측정은 이제 그 설문지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고객군 중에서 여기 보시면 고객 제품 수익률 분석이 되는 게 뭐냐면 총 수익 고객 중에서 수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위에 거 지금 밑에 거는 매트릭스고 그 위에 거 수익성에 기반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세 가지를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익성이 좋은 고객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강화하게 특별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노력을 기울여죠. 수익성이 나쁜 고객은 수익성이 좋은 고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수익성이 매우 나쁜 고객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을 줄여보면 되죠.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플래티늄, 골드, 아이언, 레드. 이게 수익성에 따라서 이건 뭐 짝이 나릅니다. 제가 삼성카드 자문교수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블랙, 뭐 화이트 뭐 이렇게 짰고 그다음에 교보생명 할 때도 고객을 짰고 그거는 이 짜는 기준은 요새 또 뭐 LG전자 할 때도 짰고 그랬는데 고객 기준은 자회사가 보고합니다. 보통 3개나 5개 정도 여기도 지금 4개죠. 관리가 가능해요. 뭐 10개로 짤 수도 있고 20개로 짤 수도 있는데 너무 기준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해지죠. 현장에서 관리가. 그래서 제일 높은 고객에 집중을 해준다.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 생애 가치는 그 사람 평생,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이거는 장기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되죠.
뭐 한번 보험 고객 돼서 30년을 하면 되는데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비행 서비스 스위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고객 충성도가 대한항공을 하다가 계속 대한항공을 하지 않고 아시아나로 갔다 저가를 갔다 외국계를 갔다 다시 대한항공 이런 경우는 고객 생애 가치가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고객 생애 가치란 뭐 조금 초기간의 걸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CGV에 뭐 이 사람이 고객 카드를 했더니 24번 왔다. 한 6개월 사이에 24번 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고객이 24살인데 기대 수명이 70살까지, 80살까지 산다고 치고 CGV 영화관을 계속 다니면 우리에게 얼마를 줄 거다. 그렇게 봤더니 이 고객이 해서 우리에게 영화관에서 뭐 평생을 다니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3천만 원짜리 고객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금 팝콘을 많이 주는 것도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하는 거죠. 서비스 프로핏 체인은 그래갖고 요 전체를 그래서 쉽게 해서 프로핏에서 여기 내부 서비스 품질과 여기 외부 서비스 품질 있죠.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돼 가지고 서비스 가치를 하고 만족 충성도. 이게 쉽게 해서 뭐냐면 이 고객은 이 앞에 여기죠. 요거 좋은 고객이 위에 거고 나쁜 고객이 나중에 요거죠. 그래서 좋은 고객과 나쁜 고객을 분류해 가지고 좋은 고객에는 서비스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나쁜 고객은 따로 하는 은행이 그걸 하는 거죠. 지금 PB는 어떻게 합니까? PB 프라이빗 뱅킹에서 우수 고객은 지점 장실 옆으로 모셔. 일반 고객은 그냥 그 프렌트에서 그냥 매대해서 해. 그다음에 아주 아닌 그냥 사람들은 그냥 기계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는 뭐 은행에는 1층에 이제 매장이고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면 1층에 그냥 은행 사무보고 뒤에는 이제 ATM기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PB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뜬애 고객이나 현찰 뽑는 사람들은 그냥 기계가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은 이제 그 플로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2층으로 가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 품질, 서비스 품질은 이제 보상과 인정, 하여튼 뭐 직무 설계에서 그 전반적인 중요한 거고, 만족, 종업원 만족도 중요한 겁니다. 종업원 만족이 서비스에 대해서 영향을 주죠. 고객 만족을 하고, 충성도를 높이고, 뭐, 요거 이제 경쟁 우위하고 고객 우위. 그러니까 경쟁 우위인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비슷한 거죠. 경쟁 우위를 해서 그것이 실제 고객들의 가치 있다고 인식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열의가 되면 뭐 고객에게 의미가 없어요. 경쟁 열의라는 게 뭡니까? 은행이 갔는데 다른 은행들은 훨씬 어떤 해외 송금도 자녀가 유학 갔을 때 해외 송금 되게 빠르게 해주는데 바로 수수료도 낮고 바로 뭐 2시간 만에 들어가는데 이 은행은 뭐 그것이 수수료도 높고 말이야 뭐 며칠씩 걸린다. 제가 우리 아들이 호주 유학 가서 그 송금을 해보니까 뭐 은행에서 가서 송금하니까 바로 뭐 송금 VIP 고객이라고 송금 수수료도 인하해주고 바로 그래서 한 2-3시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바로 2-3시간 만에 제가 이메일 보내면 뭐 바로 받았다. 한때는 여기 한국에 왔다가 그 며칠 있다가 비행기 타고 호주 갈 건데 제가 돈을 한번 미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PB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여성분으로 일본에는 남성분이었는데 여성분을 바꿨을 때 한번 해보니까 바로 우리 아들이 가기 전에 앱으로 다운받아 보더니 바로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경쟁 우위가 되면 그것이 고객 우위. 저는 그 은행을 지속적으로 가죠. 제가 정년퇴직하고서도 그 은행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고객 우위 저한테는 이제 충성도가 되고 또 하나는 상당히 제가 거기에 죄송합니다. 거래 비용이 높은 거죠. 오래 거래를 했고 제 돈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은행을 웬만해서는 그 은행을 끊기가 어려운 거죠. 삼성생명의 보험회사에다 고객을 오래 거래한 사람들이 웬만한 경우에 거기를 끊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경우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지속해야 되는 거죠. 원가 우위 이건 먼저 그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원가 차별화 뭐 집중화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겁니다. 원가 우위라는 것은 코스트가 제일 싸야 된다. 서비스 비용이 싸야 된다. 서비스에 지금 저가 항공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그러고 죄송합니다.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경우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기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공급되는 서비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거죠. 과감하게. 예를 들어 우리 학교도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인 과목들은 이제 학교 중요한 과목은 학교 사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나 뭐 기본적인 뭐 몇 과목들은 해서 온라인 한다. 그래서 학교로 오는 거를 위해서 학생들이 매 학기 20학점을 듣는데 12학점은 오프라인에서 듣고 그다음에 8학점은 온라인에서 듣는다. 그럼 8학점을 온라인에서 듣게 되면 학교를 뭐 안 와도 되니까 12학점이면 뭐 한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3일 오면 되고, 그러면 서로 학생도 좋고, 그러면 비용이 줍니까? 등록금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그런 이제 원가 우위죠. 차별화는 이제 남하고 다른 남성 전용 헤어살롱이었죠. 이제 블루클럽이라는 게 그랬고, 근데 머리를 안 감겨주고, 머리를 안 감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블루클럽 같은 경우는 머리를 안 감겨주는 바람에 가격이 내려갔는데 앞에 원가 우위하고 연결됐는데, 보통은 차별화를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형태. 차별화가 추가적인 차별화입니다.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 주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면서 가격이 죄송합니다. 올라가야 된다. 집중한 특정한 고객. 어떤 뭐 문제가 있는데, 여기 탈장 환자나 도미노피에서 주문 피자 고객만을 해서 타겟해서 특정한 고객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집중화 전략이다. 원가, 차별, 집중은 하버드대학의 그 마클 포트라고 경쟁 전략 하시는 분이 제안한 거고, 지금 서비스에도 적용한 거죠. 고객 자산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여기 앞에 라이프타임 밸류라 했죠. 여기요. 커스텀 라이프타임 밸류. 평생을 거기서 평생을 우리 고객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는 자산이 된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 회사를 알고 있다는 것, 고객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하면 브랜드 자산, 고객이 우리 회사의 경험을 가지면 경험 자산, 즉 경험 자산. 그다음에 고객이 우리 회사에다 물건 많이 샀으면 이제 구매 자산 이런 게 있죠. 그다음 우리 회사를 좋은 평가라면 이제 호평 자산, 호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브랜드 자산만 있는데 경험 자산, 구매 자산, 호평 자산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뭐 가치 자산, 브랜드 자산, 관계 자산 이런 거죠. 가치라는 게 거기다 집어넣은 거고, 제가 말씀드린 호평, 호평이나 무슨 경험 이게 이제 관계죠. 관계 자산이고, 그래서 그걸 뭐 말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관계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고객들이 어떤 그 홍보 자산일 수도 있죠. 자기가 어떤 오피니언 리더일 경우에 자기가 그 서비스를 잘 받아봤어요. 자기가 스파에 가서 아주 특급 서비스를 잘 받아봤어. 자기 돈도 많이 냈지만. 그럴 때 이분이 강남구 분녀 회장이야. 그럼 자기가 많은 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분이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 관계 자산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기 간의 관계도 있지만 타인 간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다. 고객 관계를 이제 육성해서 해야 된다.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여기 CRM, 고객 관계 관리 여기 나왔죠. 여기 잠깐만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개발하는 노력. 고객과의 접촉점 관리, 개별 고객의 세부 정보 관리를 기반으로 한 고객 충성 습득. 뭐 여러 이해관계자, 고객과 이제 주로 이제 고객이죠. 그래서 뭐 이해관계자는 지역사회나 뭐 이런 건데, 협력업체 이런 데인데, 고객들을 장기적으로 접촉점이랑 고객이 찾아와서 우리 매장의 영업점에 서비스 전부 왔을 때, 여러분이 헤어살롱에 머리를 하러 가서 파마를 할 수도 있고 카트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을 때 갔을 때 고객 카드를 내놓고선 거기서 얼마. 저도 이제 가는 미장원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내 저희 처제가 이제 이렇게 뭐 가르쳐 주면 처제 이름을 거기다 냈더니 거기서 적립금 자꾸 줄라서 처제 이름도 안 돼 있고 뭐 우리 집사람 이름도 안 돼서 그냥 요새는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미장원이니까 제가 이제 적립금을 자꾸 거기다 하기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데 뭐 다른 데들은 이제 적립금 하죠. 주유소 같은 데는. 그 커스터머 이제
터치 포인트. 이거는 이제 하는데, 이제 종업원들이 처음 만날 때가 중요한 거죠. 처음 만나서. 처음에 전화가 오면 그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뭐 무슨 저가항상 어디입니다. 할 때 이제 고객에게 응대를 잘하는 처음 만나는 점포. 회사의 뭐 유망고객과 일반고객 파악. 그거는 처음에는 유망고객과 일반고객 파악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고객의 구매 이력을 보고 아는 거죠. 구매 이력. 패스트 히스토리. 고객 이탈률을 줄인다. 당연히 줄여야 되죠. 이탈률 줄이는 것이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제가 질문.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것과 이탈률을 줄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탈률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탈률 줄이는 게. 고객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왜냐하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탈을 줄이는 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불만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서 이탈률 줄이고 고객을 오랫동안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차 판매나 이거 팔다 저거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어떤 그렇죠? 교차 판매나 이제 볼륨 판매나 이제 그다음에 저기 뭐 더 많이 파는 거 추가 판매, 업셀링 뭐 그렇죠? 크로스셀링 이거 팔다 저거 파는 거고 뭐 업셀링은 더 많이 팔고 뭐 이런 거고 유치, 유지, 육성 뭐 다 해야 되는 가지고 이탈률을 줄이고 그리고 높은 전환 장벽을 구축하는 게 뭐냐면 나가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을 끊으려고 하면 중도 상환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환 장벽 바꾸질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단골과 옹호계 충성도 구조. 충성도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마진 뭐 이건 다 하는 거고 광역 기본 토대는 뭐 이런 읽어보시면 유지율의 정확한 저런 거요. 잡지의 재구독률과 대학교의 재등록률 뭐 이런 재무적 혜택과 이제 뭐 인간적인 유대죠. 사회적 유대, 뭐 인간적인 유대, 재무적인 유대 서로 이득이 되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게 소셜 본드. 사회적 소셜 본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감각이 있어가지고 떠나기 힘든 거. 여러분도 만약에 서울여자대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신문에 왔어 학교랑 관련된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 우리 학교가 저랬는데 이렇게 나죠.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죠. 그게 심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심적인 관계. 구조적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되는 거.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근데 그거 구조적인 거는 일반 소비재는 컨슈머 패키지드 구스. 우리는 대부분 마케팅 컨슈머 패키지드 구스. 소비재 포장재로 하는데 그런 데는 잘 안 되고 어떤 산업용품 쪽의 마케팅에서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CRM 실패. 여기까지인데요. 실패는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5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해본 걸로는 전체 매출액 대비 한 1, 2% 이상을 넣으면 실패입니다. 네, 대형 회사 같은데 뭐 시스템 개발하는데 수백억이 들고 해서 매출액 대비 너무 많이 넣으면 실패고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실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조직이 그렇게 고객들에게 우호적으로 대응을 안 하거나 무조건 고객을 많이 하는 게 안다는데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쁠 수도. 현대백화점에서는 고객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는 걸 고객들이 되게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고 고객의 제품의 애용을 자꾸 강요한다고 해서 푸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드셀을 하게 되면 하드셀이라는 건 고객이 자꾸 밀어붙이는 거. 하드셀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해서 이제 이 서비스 마케팅 1장부터 13장까지 그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만 10장만 빼고는 12장을 다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자주 만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